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성훈입니다. 올해 45세죠.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생각했죠.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2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간단히 세면을 하고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내 미영이는 아직 잠들어 있었죠. 간호사인 미영이는 밤 근무를 하고 새벽에 들어온 터라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현장까지는 차로 1시간 거리였어요. 저는 대한건설 현장 소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현장이 아니라 1000세대 규모의 대형 아파트 단지 건설 프로젝트였죠. 3년 전 이 프로젝트로 승진한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안전점검이었어요. 200명이 넘는 작업자들의 생명이 제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완벽주의자인 저는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었죠. 소장님, 오늘 철근 작업 일정 어떻게 할까요? 김 대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는 도면을 펼쳐보며 답했어요. 비동 15층부터 시작해서 17층까지 마무리하자. 날씨가 좋으니까 오늘 안에 끝낼 수 있을 거야. 하루 일과는 정말 숨가빴습니다. 오전에는 현장 순회, 오후에는 본사회의, 저녁에는 협력업체와의 미팅. 집에 돌아가는 시간은 항상 밤 11시가 넘었죠. 그런데 그날 오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0층 현장을 점검하러 올라가는데 갑자기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순간 휘청거렸습니다. 다행히 옆에 있던 철골에 손을 짚어 넘어지지는 않았죠. 소장님, 괜찮으세요? 현장 반장이 깜짝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아, 괜찮아. 그냥 잠시 어지러웠을 뿐이야. 요새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보다. 저는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로는 저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미영이에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현장에서 좀 어지러웠어. 요새 너무 바쁘게 살았나 보다. 미영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건강검진 받은 지 언제야? 이번에 꼭 받아야 해. 검진이 뭐 그리 중요해. 나 아직 젊은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자신만만했죠. 20대부터 현장에서 몸을 단련해 왔는데 웬만한 젊은이들보다 체력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의 어지럼증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어지럼증이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내릴 때였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소장님,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요. 김 대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화장실 거울을 들여다봤어요. 확실히 평소보다 안색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별거 아니야. 요새 프로젝트 막바지라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어. 매일 아침 미영이는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여보, 정말 건강검진 받아야 해. 나는 간호사니까 알아. 이상하다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영아, 나한테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 시점인지 알잖아. 검진 받으러 병원 가는 시간에 현장 하나라도 더 돌아봐야겠어. 이건 핑계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 시기가 프로젝트의 핵심 구간이었거든요. 늦어도 3개월 안에 준공을 해야 했고 하루라도 지연되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증상은 점점 심해졌어요.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20층까지 걸어 올라가던 저였는데 이제는 10층만 올라가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상하네. 요새 체력이 떨어지나?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45세니까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다고 자위했죠. 어느 날 밤 집에서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가슴이 뻐근해졌습니다. 젓가락을 놓고 가슴을 문지르는 제 모습을 본 딸 예린이가 물었어요. 아빠, 왜 그래?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뻐근하네. 예린이는 고3이었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였죠. 아이까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중2인 아들 민호도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아빠, 요새 얼굴색이 이상해. 야, 너희 둘 다 공부나 열심히 해. 아빠는 괜찮아. 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하는 것을 원치 않았거든요. 미영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여보, 제발 병원 가자. 내가 동료 의사한테 물어봤는데 증상이 심상치 않다고 해. 미영아, 나는 정말 괜찮다고. 젊은 애들도 아니고 몸 검진이야. 우리 아버지도 70까지 한 번도 병원 안 가셨잖아. 저는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실 화를 낸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무서웠거든요. 정말로 뭔가 문제가 있을까봐. 하지만 저는 그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현장에서 일해온 자신감이 있었으니까요. 11월이 되자 프로젝트는 정말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준공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죠. 저는 더욱 바빠졌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바로 옆 부지에서 진행되는 경쟁사 프로젝트였어요. 한양건설의 박 소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최 소장, 우리가 먼저 준공하는 것 같은데? 박 소장이 현장에서 마주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은근히 도발하는 거였죠. 박 소장님도 안전에 신경 쓰세요. 빨리 하다가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경쟁심이 불타올랐습니다. 절대 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더욱 무리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2시까지 현장을 지켰죠. 주말에도 나와서 진행 상황을 점검했어요. 하지만 제 몸은 점점 이상해져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온몸이 무거웠어요. 샤워를 하는데 숨이 차서 중간에 멈춰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상하네. 정말 이상해. 저는 거울 앞에 선 채로 중얼거렸어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은 확실히 예전과 달랐습니다. 얼굴이 부어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그래도 저는 버텼습니다. 완벽주의자인 저에게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무엇보다 중요했거든요. 소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오늘 3번이나 멍하니 계셨는데. 김 대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생각이 많아서. 사실 그게 아니었어요. 가끔씩 의식이 몽롱해지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현장 사무실에서 도면을 검토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어요. 마치 누군가 가슴을 세게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 이상하네. 저는 가슴을 문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 바람을 쐬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니 더 심해졌어요. 어지러워서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커져갔어요. 집에 돌아가서도 증상은 계속됐습니다. 저녁을 먹는 중에도 가슴이 답답했고 계단을 올라갈 때는 중간에 쉬어야 했어요. 미영이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병원에 가야 해. 이건 정상이 아니야. 미영아,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알잖아. 한 달만 참아. 준공하고 나면 쉴 시간도 있을 거야. 저는 여전히 버팅겼어요. 절대 인정할 수 없었거든요.
건강한 몸을 자랑으로 여겨온 제가 문제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12월 15일 준공식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점검을 위해 현장을 돌고 있었어요. 1년 반 동안 정성스럽게 쌓아 올린 1000세대 아파트 단지. 정말 완벽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20년 현장 생활 중 가장 큰 프로젝트였거든요. 내일 준공식이 끝나면 승진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소장님, 마지막 체크리스트입니다. 김 대리가 서류를 가져왔어요. 저는 한 항목씩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 엘리베이터,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좋아, 이제 정말 끝이야. 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느껴본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이었어요. 으아! 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있는데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마치 물속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소장님, 소장님. 김 대리와 현장 직원들이 달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져 갔거든요. 119에 신고하고 최 소장님 부인한테도 연락드려. 누군가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정신이 들어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천장에 달린 형광등이 눈을 찔렀어요. 옆에서 누군가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정신 차렸어? 미영이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야. 심장마비였어. 심장마비.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나는 건강하다고. 여보,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줄 거야. 잠깐 후 의사가 들어왔어요. 최성훈 환자분이시죠? 저는 심장내과 김 교수입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심장마비죠. 다행히 부인께서 간호사셔서 응급처치를 잘해주셔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건강했는데요. 환자분, 지금까지 어떤 증상이 있으셨죠? 의사가 물었어요. 저는 그제야 지난 몇 달간의 증상들을 떠올렸습니다. 어지럼증, 숨가쁨, 가슴 답답함, 모두 심장질환의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관상동맥이 70% 이상 막혀 있어요. 당장 수술을 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을 들으며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경고 신호였다는 거잖아요. 수술은 언제 하죠? 내일 아침입니다. 걱정 마세요. 성공률이 높은 수술이에요. 의사가 나간 후 미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더 강하게 병원에 가자고 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미영아. 내가 고집부린 거지.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말이에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복 과정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3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거든요. 병실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이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바로 제가 완성한 아파트 단지였어요. 준공식도 제가 없는 사이에 끝났다고 했습니다. 1년 반 동안 정성스럽게 만든 건물인데 저는 허탈한 마음으로 중얼거렸어요. 가장 중요한 순간을 놓쳐버린 거죠. 최 소장님, 기운 좀 어떠세요? 옆 침대에 있던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어요. 70세라고 하셨는데 전직 의사였다고 했습니다. 네, 많이 좋아졌어요. 저도 젊을 때는 최 소장님 같았어요. 환자들 치료한다고 밤낮 없이 일했죠. 그러다가 60에 쓰러졌어요. 할아버지의 말씀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그럼요.
의사라고 해서 자기 몸을 잘 돌보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무리하죠. 환자들 보느라고. 할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는 걸. 아무리 좋은 의사라도 쓰러지면 환자를 볼 수 없잖아요. 저는 할아버지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어요. 아무리 능력 있는 현장 소장이라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였죠. 후회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그때부터 삶의 우선순위를 바꿨어요. 건강을 첫 번째로 두고 가족을 두 번째로, 일을 세 번째로 놨죠. 결과는 어떠셨어요? 신기하게도 일의 효율이 더 좋아졌어요. 건강하니까 집중력도 높아지고 가족이 행복하니까 마음도 편하고 결국 모든 게 다 좋아졌죠.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저는 일을 위해 건강과 가족을 희생했는데 결국 모든 걸 잃을 뻔했던 거죠. 그날 저녁 미영이가 아이들과 함께 병문안을 왔어요. 아빠 많이 좋아 보여. 예린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괜찮아. 아빠, 우리 무서웠어. 민호도 말했어요. 평소에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던 아이였는데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얘들아. 아빠가 너무 무리했나 보다. 그날 밤 저는 긴 생각에 빠졌어요.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20년을 돌이켜봤습니다. 과연 제가 옳은 길을 걸어왔을까요? 건강을 잃을 뻔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가족과 함께 할 시간도 여유롭게 쉴 시간도 모두 일 때문에 포기했다는 걸 말이에요. 퇴원 후 저는 한 달간 강제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회사에서는 충분히 쉬고 오라고 했어요. 20년 회사 생활 중 가장 긴 휴가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답답했어요. 집에만 있으니 갑갑하기 이를 데 없었거든요. 하지만 점차 다른 걸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오늘 같이 학교 가는 거예요? 민호가 물었어요. 평소에는 제가 출근하고 나서 학교에 가는 아이였는데 이제는 함께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민호와 함께 걸어가는 길에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학교 생활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장래 희망까지. 아빠, 저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정말? 왜? 아빠가 만든 아파트 보니까 정말 멋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건물 만들고 싶어요. 아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동안 제가 놓치고 살았던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예린이와도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아빠, 저 의대 가고 싶어요. 의대? 왜 갑자기? 아빠가 쓰러졌을 때 엄마가 응급처치하는 걸 봤거든요. 정말 멋있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싶었어요. 예린이의 말을 들으며 놀랐습니다. 제 위기 상황이 아이에게는 꿈을 찾는 계기가 됐다니. 그리고 무엇보다 미영이와의 시간이 늘어났어요. 그동안 얼마나 아내에게 신경을 못 썼는지 깨달았습니다. 여보, 간호사 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미영이는 밤 근무를 하고 새벽에 들어와서 낮에 잠을 잡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집안일을 했어요. 청소, 빨래, 설거지. 처음 해보는 일들이었지만 나름대로 재미있었습니다. 여보는 20년 넘게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잖아. 나는 그래도 교대 근무라도 있지. 미영이의 말을 들으며 미안해졌어요. 그동안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하게 됐거든요. 미영아,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뭐가 미안해? 우리 부부잖아. 하지만 저는 정말 미안했어요. 가족보다 일을 우선시했던 지난 날들이 말이에요. 어느 날 오후 동네를 산책하다가 공원에 들렀어요. 그곳에서 또래 남자분을 만났습니다. 매일 운동을 하러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몇 년 전에 쓰러진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건강 관리를 시작했죠. 그분의 말을 들으며 저도 운동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의사도 꾸준한 운동을 권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아침마다 공원에 나가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20분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점점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몸도 가벼워졌고, 마음도 평온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가족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졌죠. 복직 날이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긴장됐어요. 한 달 넘게 쉬고 나니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됐거든요. 소장님, 많이 좋아 보이세요. 김 대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그래, 많이 쉬었더니 몸이 한결 나아졌어. 하지만 제가 복직한 건 예전의 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는 건강 관리를 새로운 프로젝트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바로 현장으로 달려갔는데 이제는 사무실에서 5분간 스트레칭을 했어요. 소장님, 뭐 하세요? 김 대리가 신기해했습니다. 몸풀기야. 하루 시작 전에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거지. 현장 관리하는 것처럼 건강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스트레칭, 점심시간 산책, 금연, 금주. 모든 걸 계획표를 만들어서 실천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회식 대신 혼자 산책을 했어요. 현장 주변을 30분 정도 걸으면서 몸을 움직였습니다. 소장님, 요새 되게 부지런하세요. 현장 반장이 말했어요. 건강이 모든 일의 기본이야. 몸이 건강해야 일도 제대로 할 수 있어.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까지 신경 쓰기 시작한 거였어요. 예전에는 작업 진도와 안전만 신경 썼는데 이제는 작업자들의 컨디션도 확인했습니다. 오늘 몸 상태 어때? 무리하지 마. 소장님, 요새 많이 부드러워지셨네요. 작업자들도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 앞에서 박 소장을 만난 거예요. 예전에 경쟁했던 한양건설의 현장 소장 말이죠. 최 소장님? 박 소장님, 여기 웬일이세요? 저도 검진 받으러 왔어요. 최 소장님 일 듣고 나서 겁이 나더라고요. 박 소장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제 일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줬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때 경쟁하느라 둘 다 너무 무리했죠. 맞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참 어리석었어요. 박 소장과 저는 병원 카페에 앉아 긴 대화를 나눴어요. 요새는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바뀌었어요.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야겠어요. 건강이 최고의 스펙이더라고요. 그날 이후 박 소장과 저는 종종 만나 건강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예전의 경쟁 관계에서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로 바뀐 거죠. 퇴근 시간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밤 11시까지 일했는데 이제는 저녁 7시에 칼퇴근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밀릴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효율이 더 좋아졌어요. 집중력이 높아졌거든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일하니까 8시간 동안 집중해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15시간을 일해도 마지막 몇 시간은 거의 의미가 없었거든요. 여보, 요새 정말 달라졌어. 미영이가 말했어요. 뭐가 달라? 표정부터 달라. 예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지금은 활력이 넘쳐. 정말 그랬어요. 거울을 보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도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500세대 규모의 아파트였는데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작업자들의 건강 관리였어요.
매주 월요일마다 안전교육과 함께 건강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여러분, 안전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중요해요. 몸이 피곤하면 사고도 더 많이 나거든요. 처음에는 작업자들이 번거로워했어요. 하지만 점차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소장님, 요새 현장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김 대리가 말했어요. 그래, 뭐가 좋아졌는데? 사고도 줄어들고 작업자들도 활기차고 무엇보다 소장님이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니까 우리도 편해요. 정말 그랬어요. 예전에는 완벽을 추구하느라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이제는 여유를 갖고 일했습니다. 물론 책임감은 그대로였지만 방식이 달라진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가족과의 시간이었어요. 매주 토요일은 가족의 날로 정했습니다. 아빠, 이번 주에는 뭐 할 거예요? 민호가 신나게 물었어요. 글쎄, 뭐 하고 싶어? 등산 가요. 아빠가 건강해지는 거 보고 싶어요. 정말 등산을 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 가족 4명이 함께 산을 오르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여보, 숨 안 차? 미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전혀. 오히려 상쾌해. 정말 그랬습니다. 꾸준한 운동 덕분에 체력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예린이는 정말 의대에 진학했어요.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서울의 명문대 의대에 합격한 거죠. 아빠, 제가 의사 되면 아빠 주치의가 되어드릴게요. 예린이의 말에 가슴이 벅찼어요. 그래, 우리 딸이 명의가 되겠구나. 민호도 정말 건축과에 진학하겠다고 했어요. 아직 중학생이지만 확고한 목표가 생긴 것 같았어요. 그리고 1년 후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족여행을 간 거예요. 20년 결혼 생활 중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간 겁니다. 여보, 정말 꿈 같아. 제주도 바닷가에서 미영이가 말했어요. 나도 그래. 이런 여유가 있을 줄 몰랐어. 아이들도 정말 좋아했어요. 가족 4명이 함께 바다를 보며 걷는 모습이 꿈 같았습니다. 아빠, 요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예린이가 말했어요. 그래, 정말 행복해. 그때 깨달았어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마지막 날 저녁 호텔 발코니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1년 전에 쓰러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지금도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을 거예요. 가족과의 시간도 없고 건강도 더 나빠졌을 겁니다. 어쩌면 더 큰 병에 걸렸을 수도 있죠. 정말 다행이야. 저는 중얼거렸어요. 그 위기가 오히려 제 인생을 바꿔준 전환점이었던 거죠. 지금 저는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일의 성과도 더 좋아졌어요. 젊을 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건강이 이렇게 중요한 줄 말이에요. 돈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의 기반이 건강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건강만은 절대 소홀히 하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저처럼 큰 위기를 겪고 나서야 깨닫는다면 너무 늦을 수도 있거든요. 건강한 몸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고 진정한 완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병실 창문 너머로는 여전히 그 아파트가 보입니다. 1년 반 전 제가 완성한 그 건물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와요. 그때는 콘크리트와 철골로 만든 건물을 완공했다면 지금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진짜 건물을 완공한 거니까요. 건강이 전부는 아니지만 건강을 잃으면 정말 전부를 잃는다는 말이 맞습니다.
저는 그걸 뼈아프게 깨달았고, 이제는 그 교훈을 실천하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 젊을 때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을 때부터는 실천해야 해요. 건강이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걸 말이에요.